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닿는다면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사유의 방을 살며시 담아두셔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은 오히려 더 많은 소리를 냅니다. 연륜과 경험이 깊어졌음에도 우리는 어느 순간 젊은 세대의 빠른 흐름 속에서 마치 뒤로 밀려나는 듯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시선을 돌리고 어떤 이는 무심히 지나치며 어떤 이는 의도치 않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기도 하지요. 정약용은 마음의 근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마음은 스스로 굳게 세워야 한다. 그는 남의 말에 흔들려 삶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듬는 데 누구보다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정약용의 사유를 따라 왜 남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어떻게 자기 마음의 기둥을 굳게 세울 수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려 합니다. 노년의 삶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사실 깊은 상처와 변화가 겹겹이 쌓여 있는 시기입니다. 오랜 경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세대와의 대화가 느슨해지면서 타인의 말 한마디가 전보다 훨씬 크게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흔드는 것은 가지일 뿐이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뿌리를 다시 찾는 여정입니다. 남이 뭐라 하더라도, 무시, 비난, 무관심이 스쳐가더라도 그 말들이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근본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럼 고요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조용한 아침 익숙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얇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따스함이 그의 마음을 데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전 들었던 누군가의 말이 아직도 마음 깊은 골짜기 어딘가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말이었지만 그 말의 조각은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마음 한쪽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말 한두 마디쯤 금세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책임도 많았기에 남의 말에 오래 머물 겨를이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역할이 줄어들고 시간이 느려지면서 마음은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틈이 생기면 작은 바람도 큰 파동을 남긴다. 그의 마음 속에는 지금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겪어낸 상실과 변화가 천천히 마음의 외벽을 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곧 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몸이 바뀌고 사회와의 연결이 느슨해지면서 그 증명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조용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울려오는 작은 말의 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아 있을까? 그 질문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마음 안에서는 다른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남의 말이 스치는 대로 흔들릴 만큼 가벼워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은 마음 깊은 곳의 작은 불안이 그 흔들림을 더 크게 만든 것은 아닐까? 정약용은 늘 마음을 자연에 비유했습니다. 그에게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잔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또한 토양이 마르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은 메말라 있었음을, 노화로 인한 변화, 역할의 축소, 세대와의 단절,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땅을 조금씩 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틈이 생기자 남의 말 한마디가 마치 바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의 말이 자신을 흔든 것이 아니라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정약용은 말합니다. 밖이 어지러우면 마음은 더욱 곧아야 한다. 밖이 곧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허망하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은 남의 시선에 따라 들뜨고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반대의 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말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먼저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하나 세웠습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바닥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하나 세웠습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바닥을 먼저 바라보자. 흔들림의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는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차례였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그는 문득 마음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도 아니었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흔들림은 마치 잔잔한 연못 위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끝없이 잔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움직임에도 흔들리는가? 정약용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허심이라 불렀습니다. 비어있는 마음, 텅 빈 허공처럼 외부의 말과 소리가 그대로 스며드는 상태. 허심은 겸손이나 비움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겸손은 뿌리가 깊어 더 담담해지는 마음이지만 허심은 뿌리가 약해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그의 마음은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 있음은 게으름에서 온 것도 무심함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이뤄온 시간 속에서 조금씩 사라져버린 마음의 기둥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집안을 이끌었고 직장에서 누군가의 역할을 맡았으며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책임과 역할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지금 그의 마음은 더 넓어졌으나 동시에 더 텅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심하면 외물이 침탈한다. 마음이 비면 외부의 말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이리저리 흔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열매가 무거운 가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가벼운 잔가지만이 자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는 것도 마음의 가지가 가벼워졌기 때문이겠구나. 그 가벼움은 결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긴 세월을 견뎌왔고 많은 일을 책임지며 살아왔으며 수십 년 동안 남을 위해 마음을 쏟아왔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줄어든다는 것은 마음의 무게 중심이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니 밖의 말이 그대로 들어오는구나. 이 깨달음은 그를 위로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한 감정을 함께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덧붙였을 것입니다. 허심은 잘못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채울 기회이다. 그는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적셔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심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 아직 스스로의 기준을 다시 세우지 못한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심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았습니다. 세대 간 단절로 인해 나의 말이 통하지 않는 경험, 경력이 멈춘 뒤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사회의 시선, 노화로 인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가는 순간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묻지 않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느꼈던 작은 공허.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을 서서히 비워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나니 허심은 그저 내 마음이 비워진 자리였고 이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는 곧 채움의 기회다. 허심을 바로잡는 것은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음미했습니다. 허심이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새로운 중심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아래 깊숙한 곳까지 공기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심의 자리, 그 텅 빈 공간에 이제는 외부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가치, 그리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믿음을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비어있는 자리였구나. 그 자리부터 다시 세우자. 허심을 인정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고요해졌습니다. 흔들림의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심을 채우기 위한 다음 장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그는 천천히 걷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난히 마음이 차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오히려 오래된 상처들이 고요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며칠 전 누군가 던졌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젠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 말은 별다른 악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그의 마음 어딘가에 쌓여있던 몇 겹의 상실과 외로움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종이의 가장자리를 스치는 손길처럼 그 작은 자극이 마음 전체에 잔물결을 번지게 하였습니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말에 마음이 그렇게 끌려갔을까?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고 마음은 물과 같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이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물이 본래의 맑음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 문장을 떠올리며 작게 숨을 내쉬고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이고 그 바람은 누구에게나 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물의 본질, 즉 우리의 가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가치를 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오랜 삶의 무게를 통과해야 비로소 정확하게 들리는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인정, 사회적 역할, 가족 안에서의 책임, 직장에서의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 기준들은 젊을 때에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역할이 줄어들며 사회적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 그 기준들은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리에는 평생 익숙하게 의지해온 가치의 기준이 사라진 빈 공간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 빈 공간을 남의 말이 쉽게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여기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세운다. 남이 평가하는 것은 내 바깥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내가 세운다는 말이 지금까지 느껴왔던 흔들림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남의 말이 자신을 흔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흔들린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내면의 기준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근처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스치고 한 줌의 잎들이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자연의 움직임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불고 물은 흐르고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라 여기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그가 지켜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책임감, 진실함, 누구에게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마음,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려는 습관, 사람을 대할 때의 절제와 배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진짜 자기 가치였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주어진 역할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남의 말이 그 가치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자기 마음의 주인됨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말은 잠시 흔들림을 줄 수 있지만 마음의 주인은 결국 자신이기에 그 흔들림은 곧 잦아듭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천천히 마음속으로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그 말은 남의 말일 뿐이다. 나의 가치는 나의 마음에서 세운다.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마음 깊은 자리에서 조용히 올라온 하나의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제 남의 말과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천천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바람 한 점 없는 늦은 오후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다음 장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떠오르는 질문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곧게 세울 수 있을까? 정약용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거창한 결심으로 만드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고듬은 작은 마음의 쌓임에서 돋아난다. 거대한 결심은 쉽게 무너지지만 작은 결심은 매일의 습처럼 마음을 뿌리내리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흔들리지만 땅속에 깊이 박힌 뿌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곧게 세우는 일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뿌리를 깊게 할 수는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그 뿌리를 작은 결심들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결심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남의 말이 마음을 스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남의 말이 가슴에 닿는 순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말 속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곧바로 해석하려 들었습니다. 그것이 흔들림을 더 크게 만드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말은 말일 뿐이다. 그 말에 줄을 이으면 마음이 끌려가고 줄을 놓으면 그저 지나간다. 그는 이 문장을 떠올리며 잠시 멈춤을 작은 습관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마음의 떨림은 절반쯤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결심은 마음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오래 머무는 이유는 말 자체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마음 안에 남아있는 감정의 잔흔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감정이 어디에서 올라왔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 속에서 쌓인 외로움, 잊힌 듯한 존재감, 누군가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상실감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감정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약용의 사유로 말하자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작은 습관으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습관은 흔들림의 원인을 추려 마음의 뿌리를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결심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남의 기대, 사회의 기준, 가족 안에서의 역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바깥의 기준이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정약용은 이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치란 남의 말에서 생기지 않고 내가 나를 지탱하는 데서 생긴다. 그는 이 문장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며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마음을 흩뜨리지 않는 절제. 둘째, 내가 지켜온 삶의 고듬. 셋째, 누구의 말에도 무너지지 않는 조용한 자존.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흐려지기 쉬운 것들이지만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결심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표면일 뿐이라는 것을. 마음의 깊고 고요한 중심까지는 그 말의 날카로움이 닿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깊은 물은 바람에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는 이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중심을 깊게 유지하는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의 말은 겉표면에서 잠시 물결을 일으키겠지만 그 물결은 다시 가라앉을 것입니다. 작은 결심들이 차곡차곡 마음에 쌓여가자 그의 내면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고요한 공간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남의 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도 그대로였고 세상도 여전히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에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머무는 여백을 갖게 되었고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으며 가치를 스스로 세우는 마음의 기둥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곧게 세우는 일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쌓여가는 일이다. 그 깨달음은 바람이 잦아든 뒤의 들판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다음 장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장을 지나던 중 동네 지인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상대는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별 뜻 없이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집에서 그냥 쉬시죠? 그 말에는 악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닿는 순간 그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무심함,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느낌, 예전의 나와는 다르다는 거리감이 겹겹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온은 이런 순간에 깨지는구나. 정약용은 이런 마음의 혼란을 매우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은 밖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를 바라보라. 평온은 타인의 말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이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정말로 자신을 무시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무시처럼 느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약용은 마음의 해석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물은 그대로 있고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다. 무시라는 감정은 상대가 던진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그림자는 실체보다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지 말자. 또 다른 날 한 지인이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따라가기 힘드시죠?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나이 듦을 은근히 비웃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곧바로 마음이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약용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난을 잡으면 마음은 갇히고 비난을 놓으면 마음은 흐른다. 마음이 비난을 움켜쥐는 순간 그 말은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 말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면 그 말은 나에게 제대로 닿지도 못한 채 흩어져 버립니다. 그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잡지 말자.
붙들지 말자. 그냥 흐르게 두자. 그 문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안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는 예전보다 덜 오고 누군가가 그의 의견을 묻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집 밖에서 만나는 이들은 그를 하나의 풍경처럼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아주 고요한 어조로 설명합니다. 타인의 관심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나의 가치는 뿌리처럼 남는다.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그가 무가치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더 몰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나자 그는 무관심이라는 감정이 이전처럼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물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한 자연의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비난이 스쳐갈 때 마음의 얕은 표면이 아닌 깊고 조용한 자리로 내려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비난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한 걸음 아래로 내려간다고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말이 닿는 위치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표면에서 소용돌이치던 감정이 천천히 가라앉고 말은 말대로 그냥 지나가게 두면서 그는 자신의 고요 속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온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한 가지 진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 가볍게 말하고 무심히 툭 던지고 비난을 섞어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그 말에 마음을 내어줄지, 그 말에 흔들릴지 말지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마음의 주권을 잃지 말라.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너 자신이다. 그는 이 문장을 조용히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평온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선택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남의 말이 아무리 거칠게 와도 그 말이 마음 안까지 들어오게 둘지 아니면 문 앞에서 조용히 돌려보낼지는 언제나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조금씩 잘하게 될수록 그의 마음은 바람 많은 계절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천천히 고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새벽, 그는 아직 햇빛이 완전히 들지 않은 방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잠잠했고 그 정막이 그의 마음에도 천천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가 퍼져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회색빛 새벽 하늘 아래 먼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분명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줄기와 뿌리는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마음속에서 조용한 문장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나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이 문장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눌리고 흔들렸던 감정의 자리에서 천천히 올라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남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누군가의 무심함과 비난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말하는 것에 예전만큼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이 늘어났고 그의 경험을 옛 이야기처럼 가볍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랜 역할을 내려놓은 뒤에는 이제 할 일이 없지 않느냐는 말로 그의 삶을 단순하게 규정하려 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며 자신의 가치가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사유를 따라 마음을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그는 점점 더 정확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치는 남이 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깊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남이 가볍게 던진 말 몇 마디, 그의 삶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수십 년의 시간은 누군가의 무심한 시선보다 훨씬 크고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근본은 남의 눈에 있지 않고 마음의 바닥에 있다. 그는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바닥에는 아무도 쉽게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깊은 줄기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성실함, 책임감, 남을 위해 내어주었던 시간들, 삶을 버티게 했던 작은 인내,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던 굳은 결심. 이 모든 것은 누구도 대신 평가하거나 지울 수 없는 그의 참된 가치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덜 찾는다고 해서 그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무시하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하찮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들은 그의 삶의 표면을 스쳐갈 뿐 그 깊은 자리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나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남의 말은 내 삶의 줄기를 흔들 수 없다. 그 문장은 결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발견된 사실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 마음의 기둥을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나무를 흔들고 있었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서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흔들림은 바람의 일이지 나무의 일이 아니구나. 그 말이 마음에 내려앉자 그는 더 이상 남의 말이나 무시, 비난이 예전처럼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바람처럼 오고 갈 뿐이었고 그는 그 바람을 견딜 만큼 아주 오래 자라온 나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가장 조용한 위로이자 선언이 되는 한 문장을 건넸습니다. 누가 나를 가볍게 보아도 나는 나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 문장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묵직한 뿌리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삶의 고요한 힘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긴 여정을 지나오며 그는 하나의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처럼 스치고 세상의 평가는 계절처럼 바뀌지만 그 바람과 계절이 그의 삶 전체를 판단하지는 못한다는 진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 것처럼 느낍니다. 한때 중요했던 역할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기대에서 벗어나며 세상은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뒤로 밀린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사유는 말합니다. 남의 말은 흔들림이요, 가치는 마음의 바닥이다. 마음의 바닥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무게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는 타인의 말 한마디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무관심으로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남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지켜온 고듬과 진실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화려한 기쁨도 큰 감격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찾아든 저녁 들판처럼 조용하고 담담한 평온이 마음에 내려앉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나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내 가치는 내가 살아낸 시간 속에 있다. 그 문장은 앞으로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새로운 마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남의 말이 스쳐갈 때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바람이고 그는 뿌리를 가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긴 사유의 여정 끝에서 그는 마침내 내 마음의 근본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믿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흔들림이 오더라도 그 중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의 사유가 마음에 잔잔히 닿으셨다면 당신의 내면에도 분명히 곧은 기둥 하나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남의 말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듯 마음의 근본은 언제나 조용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고요한 철학이 삶을 비추는 자리, 여기는 사유의 방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 다시 들러주세요.